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파면됐습니다. 마크 김 전 의원이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며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후 증시 폭락과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어머니 시신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친아들을 살해 용의자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감사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얀기업인 친선포럼 AKBFF는 원래 모임에서 행사와 올해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모아 전하는 K나우 뉴스모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한국 시간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소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선고 주문을 읽고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나온 탄핵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탄핵 선고가 이뤄지던 이곳 시각 3일 밤 10시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눈과 귀 모두가 한국 언론으로 집중됐습니다. 한인들 대부분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는 탄핵 판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탄핵 결과에 대해 대부분 한인들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보수 단체장 및 장년층 한인 다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8대0 판결이라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냐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이날 선고 주문에서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직시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결정 2시간 30분 뒤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고위급 참모 대부분은 선고 직전까지도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윤 대통령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을 선언하자 충격이 컸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오는 5월 11일까지 각 당은 대통령 후보를 경선 등을 통해 선출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6월 2일까지 약 22일 동안 선거운동이 지속됩니다. 사전투표 일정은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이곳 워싱턴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재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지니아주 첫 아시아계 주 의원으로 기록된 마크 김 의원. 한인사회와도 친숙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12년간의 주 하원직에서 은퇴한 후 현재 KAI 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 의원이 지난 2일 워싱턴 한인 청년단체 커넥트 DMB 포럼 띵크탱크에 참석해 트럼프 시대의 정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마크 김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베트남, 호주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어린 시절과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설계했던 젊은 날을 회상하며 이날 모인 한인 젊은이들에게 그 어떤 직업도 중요하지만 더욱 많은 한인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미국 한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이라는 나라는 급격한 변화를 통해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목표가 아닌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며 미국과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KAI 연구소를 운영 중인 마크 김 의원은 미국 내 차세대 한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한인 커뮤니티의 단체는 많고 또 여러 일하시는 분은 많은데 한 가지 항상 부족했던 거는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위한 자료, 특별히 저희가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서로가 흡수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한인들의 입장과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권익 옹호를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모든 비즈니스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 의미가 있는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싱크탱크 같은 식으로 비영리단체로서 연구를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구체적인 한인 커뮤니티의 설문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그 사회과 공부하시는 교수님 6명하고 전국에 계신 전문인들하고 합해서 설문조사를 할 거고 또 그런 면에도 한인들과 같이 정치인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책에 관한 의논도 하고 그 좋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문인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만들 준비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만 있으면 저는 너무 찬성을 하고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미국에 오래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웬만큼 미국 자리 잡으시고 또 한국에 대한 그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했기 때문에 진짜 퍼펙트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신데 이분들께서 앞장을 서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은 저희 앞날이 참 진짜 너무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한 저지만 뭐 아는 것만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그만큼 저 경험을 쌓아서 쉐어하고 또 조금이라도 다이렉션을 받을 수 있으면은 서로 협조하면서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회의라고 봅니다. 한편 이 자리를 마련한 커넥트 공동대표는 한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한인 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띵크탱크는요, 매 격주 수요일 저녁에 저희 만나서 서로 아는 지식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약사로 일하고 있고 약사 쪽에서는 뭐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걸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취미 생활로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기 DC 근처에 근방에 사는 그런 영 프로페셔널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어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지 고민하는 친구들끼리 저희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20, 30대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나가서 40대, 50대, 60대 분들도 함께 한인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서 수입되는 전 품목에 대해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겪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에 대응한다는 명분인데요. 발표 후 증시 폭락과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은 미국 경제 붕괴마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단행한 상호 관세 부과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침체 국면에 진입시킬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투자자 노트에서 상호 관세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1.5%포인트 올릴 수 있는 동시에 개인소득과 소비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며 이 효과만으로도 미국 경제를 위험할 정도로 침체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도 이에 따라 40%에서 60%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1968년 이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하면서
타국가들의 모유역 보복, 미국 기업의 심리 위축, 공급망 붕괴 등을 통해 세금 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의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UBS의 조너던 핑글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호 관세 여파로 미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기술적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일본 노무라 증권은 관세를 반영함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가 0.6% 성장에 그치고 인플레이션은 4.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0.1%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고 인플레이션도 3.7%로 예상했습니다. 증시도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우존스 3.98%, S&P 500 4.84%, 나스닥 5.97%로 폭락했고 4일에도 패닉셀은 지속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는 기존 FTA에 따른 무관세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EU, 일본, 대만 등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입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 26%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직접 연설에 나서며 미국은 수십 년간 세계 무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이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회복할 때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비금전적 무역 장벽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에 근거해 집행되며 기본 관세와 불공정 국가 추가 관세라는 이중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차 관세가, 9일부터는 국가별로 조정된 추가 관세가 각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펜타운십에서 한인 여성이 차량 안에서 목 졸라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친아들이 유력한데요. 아들은 직접 시신을 차량에 실어 이동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3월 24일 펜실베니아주 펜타운십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61세 한인 여성 현안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안 씨는 메릴랜드주 오잉스 밀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발견 당시 토요타 라브4 차량의 뒷좌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시신 위에는 옷가지와 커피 머신 상자가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안 씨의 아들인 31세 케빈 현안 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직접 운전해 사건 현장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인근에서 혼잣말을 하며 배회하던 케빈 씨를 발견해 체포했으며 차량 내부 수색을 통해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가 직접 남긴 자필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메모에는 내 뇌가 망가졌다, 어머니가 나를 속였다, 용서해달라, 여동생에게 연락해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메모가 범행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교살로 추정되며 외상성 뇌손상 또한 확인됐습니다. 검시관은 사건을 타살로 공식 판정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동한 점, 피의자의 진술과 행동, 그리고 부검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살해 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빈 씨는 최근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해왔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인들은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케빈 씨에게는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된 상태지만 수사 당국은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랭커시티 카운티 검찰은 메릴랜드 경찰과 협력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 한인사회의 요람으로 우뚝 선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만찬 행사를 열고 주요 후원자 및 공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3여년 동안 센터 운영을 맡아온 김유숙 사무국장의 퇴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행사에는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그동안 커뮤니티 센터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수상자 명단에는 최병근 초대 이사장, 군자퀵 명예이사, 강임산 대한제국 공사관 소장, 김태원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을 비롯한 총 17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헌신이 센터의 성장 기반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김태환 이사장은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미국 대통령 평생 자원봉사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병건 이사장님이 초대 회장님이시다 보니까는 취임식도 못하셨고 이임식도 못하셨고 또 2년간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회장님 모시고 하는 것도 있고 오늘 김유숙 회장님이 통일연대 회장님이고 사무국장님이 한 벌써 3년 넘게 컨미센터에서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그런 친구분들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장면 중 하나는 3년 3개월간 센터의 행정 업무를 맡아왔던 김유숙 사무국장의 이임 인사였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보람된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커뮤니티 센터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위에 놓였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즐겁게 정말 정말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들자 이별이라고. 그래도 제가 여기 버지니아에 자주 오니까 센터에 자주 들리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까 양동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김태환 이사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한편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전체 입주율 90%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무실이 임대 완료된 상태로 지난 2년 동안 시설 보강과 리노베이션 작업에 약 86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유숙 사무국장은 재정보고 발표를 통해 김태환 이사장 취임 이후 유리창 교체와 건물 전면 리노베이션 등을 포함해 총 86만 3,690달러가 소요된 가운데 2023년에는 약 65만 달러, 2024년에는 21만 달러 이상이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에는 1층 대강당 보수와 유리창 교체, 2024년에는 3층 사무공간 리모델링과 1층 바닥 교체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운영 수입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2년 약 1만 8천 달러였던 대관료 및 기타 수입은 2023년 5만 1천 달러, 2024년에는 10만 2천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기부금 역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약 14만 달러가 모금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5만 달러 이상이 조성됐으며 김태환 이사장과 최병근 이사, 멜론재단 등 다수의 기부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붕 교체 공사도 후원의 힘으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약 7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됐으나 TJ 컨스트럭션 정종웅 대표가 실비만 받고 공사를 맡으면서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예산이 절감됐고 해당 금액 역시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교육재단 양동자 이사장은 지붕 공사 지원금으로 5천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이 지난 28일 모임에서 창립 2주년 기념 행사와 올 한 해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고은 회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힘을 합치는 포럼으로의 발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KBFF 측은 올해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오는 5월 14일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 사업가를 초청해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여파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KABFF 회원들과 함께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셀렉트 USA 행사도 함께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 소재 게이로드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은 회원의 자격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입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포럼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천위원회 추천, 서류 심사, 이사회 최종 승인까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고은 회장은 지난 2년간은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포럼으로
풍부한 정보 교류와 의미 있는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얀 기업인 친선포럼은 지난 2023년 5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2018년 한국에서 창립된 KABFF의 미국 파트너 기관입니다. 포럼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뉴스모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